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3일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 300여 기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요격한 미사일은 바로 SM-3였습니다. 당시 미군은 해상에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SM-3를 발사해 이란 탄도미사일을 300기 넘게 격추했습니다. SM-3는 해군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해 500에서 100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최대 비행사 거리는 500km 안팎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은 10년 전부터 SM-3 요격미사일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SM-3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란 입장이었지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즉 MD체계 편입 논란이 불거지며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 11년 만인 올해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지난 26일 한국방위사업청은 SM-3를 국외구매 방식으로 구매하는 내용의 전략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SM-3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그 어느 나라보다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SM-3는 대체 어떤 성능을 가졌기에 중국이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것인지, 한국이 SM-3 보유가 한미일 3국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산 SM-3는 블록 1A 초기 모델을 기준으로 요격 가능한 고도가 100km에서 최고 300km에 달합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SM-3 도입 약 40발에 총 8,039억 원을 들일 예정인데요. 한국이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 미사일을 도입하려는 첫 번째 이유는 SM-3가 이지스 구축함에 배치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한층 촘촘한 방어망을 구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가 20km 이하 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고 패트리엇은 40km 이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는 40에서 70km 이하, 사드는 40에서 150km 고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는 경북 성주에 한개 포대가 배치된 것이 전부여서 한반도 전역 방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SM-3는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후 고점을 찍고 하강을 시작하는 중간 단계, 즉 고도 100km 이상에서부터 요격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즉 SM-3를 도입하면 중간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하고 실패하더라도 LSAM, MSAM, 패트리엇 등 종말 단계 상층 및 하층 요격 무기로 여러 차례 여러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 만큼 요격 기회가 더 늘어나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SM-3는 사드보다 긴 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구나 SM-3는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데 적국의 첩보 위성까지 미사일 요격이 가능해 현존하는 미사일 요격 체계 중 최장 사거리를 보여줍니다. 사거리와 요격 고도는 현재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사드의 최소 3배 이상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SM-3 도입이 한반도 특유의 전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용도로 쓸 미사일은 주로 사거리가 짧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 이는 고도가 낮아 SM-3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SM-3 도입이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로의 편입을 뜻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방위사업청은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하강 단계에서 요격하는데 SM-3가 쓰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공무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한 발에 250억에 달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대상을 중국까지 넓혀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한국의 SM-3 도입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작은 크기와 짧은 전략적 중심 때문에 주요한 위협은 바다를 통한 것이 아니었고 이에 해상 기반 미사일 방어 역량 개발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SM-3의 주된 목적은 장거리, 심지어 중고고도에서 날아오는 ICBM의 경우라도 요격하는 것이라서 해양 방공이라고도 불린다. 지난 2016년 한국이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한 이후 SM-3 도입 계획이 수립되었고 지난 2017년 9월에 열린 320차 합동 참모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도입이 결정되어 지난 2018년 1월부터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되었다. 현재 한국군은 적극적으로 해양 전투 역량을 증진하면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SM-3가 한 기당 200억 원이라고 하면 이번에 한국군이 도입하게 될 물량은 40기로, 해당 미사일들은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들에 탑재될 것이다. 미국의 세계 전략이라는 틀에서 보면 SM-3 미사일은 해상 MD체계의 핵심이다. 군함에 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으로 미국은 요격 역량 및 네트워크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고 심지어 잠재적 적성국들의 인근 해역에 직접 배치하여 미사일 요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지난 2019년 8월 미국과 일본은 무기 판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계약으로 일본은 32억 9,500만 달러를 들여 미국으로부터 SM-3 미사일 73기를 도입했다. 그러나 일본은 미사일 방어체계에 요구되는 조기경보 및 탐지체계가 부족한데 한국의 참여는 미국의 미사일 요격체계에 필요한 정보 수집 역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보완해 줄 수 있다.
한국은 KDX-1 계획에 따라 배치2 구축함의 첫 군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했고 차세대 KDDX 구축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신형 이지스 미사일 방어체계를 탑재하여 SM-3를 운용하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SM-3 도입 목적에 대해 미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면서 미국의 소위 강대국 경쟁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려 함이라고 지적한다. 미국, 일본, 한국의 이지스함들이 SM-3로 무장한 채 연합작전을 진행하게 되면 지역의 군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즉 중국 언론들의 반응을 정리하면 지금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MD체계는 일본에 집중되었지만 일본은 조기경보 및 탐지 역량이 부족하다고 치부하면서 그러나 한국이 참여하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며 현재 한국은 SM-3 운용이 가능한 구축함들을 건조하고 있다고 한국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발사 능력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SM-3가 턱 밑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 한국은 이미 SM-2 함대공 미사일 실사격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중국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미국 방산기업 레이시언이 제작한 SM-2는 함정에 탑재돼 적 항공기와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무기로 2004년 도입되었고 사거리는 150km이며 한 발당 가격은 약 18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SM-2, SM-3에 이어 이참에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SM-6 미사일을 도입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사드 추가 배치보다 SM-3와 SM-6를 깔아 방공망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SM-6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데다 변칙 궤도를 그리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을 SM-3는 오키나와와 괌을 목표로 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ICBM 요격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중국의 위성까지도 한국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될 테고 중국의 우주굴기에 상당한 위협이 될 전망인데요. 이미 한국 정부는 최대 사거리 400km 이상인 SM-6 요격미사일 최대 38기 구매를 요청했고 미국 정부는 지난해 말 우리 해군에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을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잠정 승인했다고 합니다. SM-6는 최대 사정거리 400km 이상의 미사일이 자체 레이더로 목표를 직접 추적하고 탄도미사일은 물론 항공기, 함정, 순항미사일 모두 요격이 가능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까지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해군은 2016년 1월에 요격미사일 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의 요격에 성공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지상 시험시설에서 발사된 SM-6가 다기능 첨단 데이터 링크를 탑재한 F-35B 스텔스기의 유도로 표적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심지어 사거리 3,000에서 4,000km급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해상 요격 시험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개발한 둥펑 21D 및 둥펑 26대함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SM-6를 도입하면 더욱 조밀한 해상 방공망 구성이 가능해져 북한 탄도, 순항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된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판단인데요.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과 일본의 군비 확장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 한국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떠오른 것도 배 아픈데 한국이 SM-3 구매 결정과 SM-6 구매 계획을 잇따라 내놓음으로써 중국이 상당히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이며 한중일 3국의 안보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